요즘 들어 돈이 잘 돌지 않거나 나를 비롯한 가족의 건강상 변화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장례식에 다녀오시거나 상가집에 다녀오신 누군가와 만나신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조상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을 바르게 보내드리는 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가집은 죽음이 있는 곳이기에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갈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는 것이 우리 전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지녀야 한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3가지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막고 애군을 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금이 음기를 물리치는 양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상가집에 갈 때 주머니에 소금을 조금 넣어 가져가면 잡기가 붙지 않는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소금은 작은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봉지에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 대문 앞에서 그 소금을 뿌리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는 혹시 따라온 잡기를 막기 위한 행동입니다. 소금은 구하기도 쉽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옷주머니에 넣어둔 소금이 흘러나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작은 봉지나 종이에 잘 싸서 가지고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소금이 잡기를 막는다는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소금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에 절인 음식은 쉽게 부패하지 않았지요. 이처럼 부패를 막는 소금의 특성이 나쁜 기운도 막아준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정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물로 상처를 씻으면 아픔은 있지만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조상들은 소금이 육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영적인 사처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상가집에서 돌아올 때 집 대문 앞에 소금을 3번 뿌리고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을 뿌리며 잡기는 물러가고 복은 들어오라고 외치기도 했지요. 이는 상가집에서 따라올 수 있는 나쁜 기운을 집 밖에서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2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조문하실 때 꼭 지참하셔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숯입니다. 숯 역시 예로부터 부정을 막고 애군을 물리치는 데 사용된 중요한 물건입니다. 숯은 불에 탄 것이기 때문에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어 음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숯은 정화작용이 있어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요. 숯도 소금과 마찬가지로 작은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됩니다. 요즘은 활성탄이라고 부르는 작은 숯 알갱이를 약국에서 구할 수 있으니 그것을 조금 봉지에 넣어 가지고 다녀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에서 사용하던 참숯의 작은 조각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그런 숯을 구하기 어려우니 활성탄으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숯은 또한 물을 정화하는 데도 사용되었던 만큼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상가집에 다녀온 후에는 그 숯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숯이 잡기를 막는다는 믿음 역시
숯의 실제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숯은 뛰어난 흡착력을 가지고 있어 공기 중의 불순물을 흡수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에 활성탄이 사용되고 있지요. 이러한 숯의 정화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잡기나 나쁜 기운도 흡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통 가옥에서는 집을 지을 때 기둥 밑에 숯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는 집의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있었지요. 또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문 앞에 숯을 걸어두어 부정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숯은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상가집에 갈 때 숯을 잘게 부수어 배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가집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 숯을 불에 태워 정화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역마다 숯을 활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기본 원리는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붉은 실입니다. 실, 특히 붉은색 실은 예로부터 잡기를 막는 부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상가집에 갈 때 붉은 실을 허리에 감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잡기가 붙지 않는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붉은색은 양기의 색이라고 여겨져서 음기가 강한 상가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이 없다면 빨간색 끈이나 천조각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붉은색이라는 점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특히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붉은 실을 허리에 감거나 작게 실뭉치를 만들어 옷 안쪽에 달아두기도 했지요. 요즘도 일부 어르신들은 이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붉은 실이 잡기를 막는다는 믿음은 색깔의 상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붉은색은 태양과 불의 색으로 강한 양기를 상징합니다. 반면 상가집은 죽음으로 인해 음기가 강한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붉은색을 지님으로써 음양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지요. 붉은 실은 특히 출산과 관련된 금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집에서는 대문에 붉은 고추나 숯과 함께 붉은 실을 걸어두어 부정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갓난아이의 손목이나 발목에 붉은 실을 묶어 잡기로부터 보호하기도 했지요. 전라도 지역에서는 상가집에 갈 때 붉은 실을 꼬아서 만든 작은 팔찌를 착용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는 반드시 이런 보호책을 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상가집의 음기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음기를 물리치고 양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소금은 정화의 의미가 강하고 숯은 흡수와 정화의 의미가 있으며 붉은 실은 양기의 보강과 고호의 의미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물건 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잡기를 막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집에 갈 때 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쑥의 강한 향이 잡기를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제주도에서는 상가집에 갈 때 해초의 일종인 우뭇가사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붉은 팥도 아주 좋은 대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잡기를 막는 풍습이 전해져 왔지만 그 기본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음기가 강한 상가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양기를 지니는 것, 그리고 상가집에서 돌아온 후에는 정화를 통해 혹시 묻었을지 모르는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가집에 조문을 갈 때 반드시 지녀야 한다는 세 가지 물건,
소금과 숯, 그리고 붉은 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가지고 가면 잡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집 조문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 외에도 상가집에 조문을 갈 때 알아두면 좋은 우리의 전통적인 예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가집에 갈 때는 복장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즘은 검은색 옷이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흰색 상복을 입었지요. 상가집에 갈 때는 화려한 색상이나 지나치게 밝은 색상의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려한 장신구나 액세서리도 자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가집에 도착하면 먼저 영정 앞에서 예를 갖추어 절을 합니다. 남자는 2번, 여자는 1번 절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남녀 모두 2번씩 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을 할 때는 마음을 담아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올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가집에서 나올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혹시 따라올 수 있는 잡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상가집에서 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을 들렀다가 가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따라올 수 있는 잡기를 따돌릴 수 있다고 여겨졌지요. 상가집에서 돌아온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과 발을 씻고 가능하다면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가집에서 묻었을지 모르는 음기를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을 이용하여 손을 씻거나 대문 앞에 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집에서는 음식을 드시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정성껏 드시되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흥겹게 이야기하며 먹는 것은 삼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상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례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예의이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금기와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 숯, 붉은 실을 지니는 관습도 그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큰 전환점이기에 그 과정에서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활발히 활동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습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습들은 상가집에서의 예의와 태도에 대한 지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가집에 조문을 갈 때는 무엇보다 고인에 대한 존경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나 관습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문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전통 풍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비록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풍습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신비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